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혜연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이번에 요청드리고 싶은 컨텐츠 내용이 네. 26년도 병원년의 대박나는 나이. 말의 해입니다. 근데 붉은 말의 해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붉은 말의 해는 엄청 역동적이에요. 역동적이기도 하면서 아주 이제 불 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으시죠. 불 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기회의 해라고도 하고 열정과 추진력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력을 굉장히 이제까지 많이 했었던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26년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러면은 사실 이 26년도 병원년이 흐지부지하게 지나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내가 이제까지 노력을 좀 많이 했다 이러면 이 26년도가 굉장히 대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황금 같은 문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7 나이를 추려봤어요. 오, 네. 2003년생 23살이죠. 네. 이분들에게는 아마 이 병오년이 기회의 문이 아닐까 싶어요. 무언가를 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디션을 본다던가 혹은 내가 원래 전공을 했던 것에 대해서 취직을 하려고 들어갔을 때 그냥 탁 걸려버려요. 아, 합격이 된다? 그쵸? 오, 네네. 합격이 되고 그냥 첫인상만 봐도 너는 딱 합격이야. 그냥 너는 그냥 준비가 됐어. 이미 믿음직스러워요. 믿음직스럽고 말을 하는 모습을 보니 이미 우리 식구다. 그거죠. 이미 우리 식구고 스스로 이제 자신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데 그 자신감이 너무 넘쳐난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50% 정도는 전공에 대해서 자기 취직 직업군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50% 정도 담을 쌓아놓은 거거든요. 그거는 대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네. 두 번째는 99년생 27살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꿈꿔왔던 것들이 현실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한데요. 이게 뭐냐. 이분들이 되게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근데 우리가 꽃이 피는 시기가 다 다르죠. 맞습니다. 이 꽃은 봄에 펴야 되고 이 꽃은 가을에 펴야지만이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은 저마다 피는 시기가 다른데 이 99년생 분들은 내가 이제까지 굉장히 열심히 해왔던 것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게 정확히 완성도 있게 완벽도 높게 내가 원래 정해 놓았었던 그 완성도까지 미쳐지는 때예요. 그래서 본인이 원래 하려고 했었던 이제 브랜드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창업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한다면 그게 금세 이제 신박한 아이템이라고 해서 바로 불같이 팔릴 수가 있어요. 불티나게. 왜냐면 본인이 이제까지 그거를 기획하고 만드는 데에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대중에게 이해되고 납득되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들이 몇 년이 걸렸어요. 수년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인내의 시간이 되게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고 나도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내다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재고도 전부 다 확보가 되었고 모든 것들이 합이 맞게 되었다. 그래서 꿈이 현실로 되어지는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이것도 대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92년생 34살입니다. 네. 우리 92년생 분들은 지금 전환과
기회의 해를 같이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92년생 분들은 해외, 그래서 국내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외로 나가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원래 이렇게 좀 갇혀 있었다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원래 본인이 지향하던 어떤 콘텐츠가 있었다면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같이 수용을 해서 이거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다. 즉, 이제 좀 길을 열고 경청을 해서 자기의 무언가를 굉장히 크게 브랜딩화 시키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엄청 이제 정체되었던 운들이 크게 피어나고 있는 그런 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오년 자체가 92년생 분들에게는 이제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대박이고요. 88년생. 88년생이면 용띠 분들이죠. 네. 재물운이 아주 폭발합니다. 재물운이 너무 폭발하는데, 특히 이제 이분들이 원래 이제 금전수가 조금 좋기는 해요. 근데 특히 원래 투자랑 부동산 관련해서 업을 하셨던 분들, 이분들이 뜻밖의 이런 여러 가지 횡재수들이 갑작스럽게 들어오면서 손을 댔던 것들이 의외로 어떤 정책에 의해서나 다른 이제 연관되어져 있는 것들에 의해서 이게 폭발을 해요. 금전의 운들이. 그래서 꾸준히 쌓아 올렸던 나의 신뢰들이 이게 다시 또 나한테 덕이 돼서 돌아오는 거죠. 또 사람들이 연락을 받게 되고, 또 사람들이 나한테 줄을 서게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도 나의 금전 복들이 2배, 3배, 4배로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오년은 이 88년생 분들에게는 재물의 운으로 이제 또 많이 돌아오게 된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81년생 분들. 이 81년생 분들은 재물의 운보다는 명예의 운이 아주 강해지는 것 같아요. 명예의 운은 뭐 대박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명예의 운도 어찌 보면은 사실 쉽게 얻을 수가 없고요. 금전으로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만으로 결코 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대박이라면 대박입니다. 그래서 이 81년생 즉 이제 45, 45세 분들이시죠. 이분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게 되고, 나의 공로, 즉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 즉 후배들이나 이제 상사분들께 내가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숨겨져 왔었던 나의 공로들이 다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즉 나도 이제 알면서 이제 꼼꼼하게 늘 이제 뒷받침해 줬었던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그때는 이제 모르고 지나갔었던 상사들의 나의 이런 업무들이 이제서야 밝혀지는 것, 이제서야 드러나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 나중에 엄청 윗선에서 그때 이거 기획한 사람 누구야? 그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거 기획한 사람 누구야? 이게 한 번 나오고요. 또 이제 뭔가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다가 근데 이것도 뭔가 이거 해볼 사람 없어?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이때 이제 한마디를 할 수가 있는 발언권이 생겨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특화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좀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이때만큼은 그러면 승진의 기회도 얻고, 즉 이제 이름이 조금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명예운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후배들한테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고요.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그런 인정을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박이다. 왜냐면 이분들은 명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높게 생각해요. 금전보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대박이고, 또 74년생 분들은 52세입니다. 74년생 분들은 약간 내려놨었어요. 내려놨던 분들이 많은데 뭔가 또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꿈틀거리는 그런 꿈, 그런 것들이 또 다시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이 좀 크기도 하고 또 자식이 또 없으신 분들은 이쯤 되니까 뭔가 정체되었던 그런 무언가가 좀 뭔가 허망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병오년에 뭔가 불을 지펴줍니다. 뭔가가 불을 지펴줘요. 그러니까 나의 이제 말라버린 이 껍데기만 남아버린 이 나무에 불을 지펴주니까 이게 활활 타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재점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52세 1974년생 분들은 내가 잊고 있었던 어떠한 인연들이 다시 찾아와서 너 다시 이거 해보지 않을래? 라는 제안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시 나 이거 잊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거 해볼까? 이 생각을 하고 신기하게도 그때 이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해요. 혹은 내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자네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 텐가? 뭔가 기회를 주기도 하고요. 나 한번 사업을 운영하고 싶은데 근데 이걸 하려니까 대학원을 가야 돼요. 근데 이 대학원을 회사에서 공짜로 해준다네요. 그러면은 공짜로 해준다는데 해야죠. 네. 그러면은 또 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나중에 혼자 사업장을 또 이제 차리게 되는 그런 운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도 약간 이제 대박의 길을 이제 수순을 밟게 된다. 요것도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66년생 60세입니다. 이분들은 약간 좀 애매하기는 한데 이분들이 말띠시죠. 이제 단순히 그냥 타오르는 불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엄청나게 활활 타오르는 불이에요. 이분들이 작년에 약간의 그런 엄청 허무하고 허망하고 약간의 그런 실현은 아닌데 슬픔, 이런 가정사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한 3년 전부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아주 힘든 그런 시절들을 보내면서 이제 나름대로 바깥에서의 눈빛으로는 인정받는 그런 삶들을 살아오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말이 아니었다 싶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다시금 이제까지 내가 그 3년 동안 굉장히 힘든 그 과정 속에서도 남들에게 베풀어 왔었던 그런 덕과 인정과 그리고 나는 눈물을 삭히고 있었지만 그래도 일을 하면서 남들에게 이제 자원봉사도 하고 그거를 삭히기 위해서 혼자 노동을 하면서 또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정말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신 것 같아요. 방편으로서도 이렇게 복을 많이 지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등불처럼 사람들에게 의지처가 많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좀 돌아오는 그런 해가 된다. 그래서 내가 밝힌 이런 등불들이 세상을 함께 좀 비추어 줄 수 있는 그런 병오년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후배나 이제 동료나 혹은 내가 원래 알고 지내고 있었던 친지나 이런 분들에게 다시금 인정을 또 받고 지나간 오해도 풀고 또 훨씬 더 나은 사람으로서도 나아갈 수 있게끔 누구나 이제 나를 존경하는 그런 명예와 인정과 또 이제 금전의 운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잇따라서 한꺼번에 들어오는 그런 굉장히 좋은 인간적인 기쁨을 맛보는 그런 대길의 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오년에는 이렇게 7가지의 나이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열정들이 기회들을 잡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은 내가 그만큼 해놨었기 때문에 이거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게을렀으면 이거를 사실 못 잡는 거죠. 내가 못 살았으면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들어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한 걸음 내디디면 그 불이 결국은 길이 되는 것이고, 또 그 길이 또 희망이 되는 거고, 또 희망이 또 많은 사람들을 또 구제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복을 또 나눌 수 있는 또 복의 터전이 되는 것이고, 그게 또 나중에 또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죠. 행동하는 불은 복이 되고 가만히 멈춘 불은 재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렇게 병원연은 불의 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역동하는 그런 해인 만큼 다 같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런 불이 되어서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살고 지혜롭게 대신에 멈춘 불이 되어서 재가 되지 말고 항상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제 자비를 행하면서 살면 언젠가 그 덕이 나한테 돌아온다. 그러면 이 7가지 나이가 아니어도 나 또한 해당이 될 수 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혜연입니다. 네. 선생님, 최근 캄보디아 사태에 네. 대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거나 바라보시는 관점. 저도 이 캄보디아에 대해서 저희 그 신도 따님분이 얼마 전에 이제 자원봉사 활동으로 캄보디아에 이제 간다고 했다가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사태 때문에 취소됐다고 해서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결정이 났다고 해서 무슨 이제 사태가 일어났는가 그래서 알게 되었는데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지금 이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부분들과 지구상에 없어야 되는 이런 사태의 심각한 문제들이 단순한 범죄나 이런 제도 오류에만 이렇게 머무른다고는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결국은 현상적인 이런 현실적인 이 문제점들을 떠나서 결국은 인가법으로서 이게 설명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툭 이렇게 쳐서 이렇게 소리가 나고 깊은 파동이 울리는 것처럼 이 또한 깊은 이런 파동에 인과법이 이제서야 드러나고 올라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여러 이런 불의 기운과 어둠의 기운과 이런 여러 가지 기운들이 맞물려서 이렇게 파동에 따라서 이런 조건과 합이 맞아서 이게 올라와진 것이고 그러한 업의 결실이 맺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이 사태가 왜 일어났는가 보면은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뭔지 아시죠, 비디님? 네. 인간 착취부터 시작해서 인신매매 이런 강제 노동까지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모든 부분들은 사실 아주 먼 옛날부터 쌓여져 왔었던 이런 집단적인 그런 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업들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폭발한 그런 현상적인 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폭발한 현상이라 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사람을 물건처럼 갖다 팔고 사람의 장기를 뭐 돈을 주고 받고 팔고 이런 삶을 대가로 만드는 이 구조는 사실 원래는 이런 무명, 즉 이제 밝음이 없는 그 상태, 그리고 탐욕, 탐심, 금전을 요구하는 그런 탐욕, 그것을 이제 합쳐져서 빚어진 그런 그림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이런
인신매매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그런 탐심이나 그런 무명, 밝지 않은 그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무명을 어리석음이라 하거든요. 그런 탐심에서 빚어진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는 거죠. 무감각하게 만든 그 고통의 업. 다른 사람의 고통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 업을 지속해서 연속적으로 지속해서 누적시켜 온 그 결과예요. 그리고 그 업의 씨앗이 그 결과로 이번에 드러난 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그 열매를 맺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태는 그러한 누적되어 온 그런 결과다. 근데 왜 하필 애들이 겨냥되었냐? 애들이 정말 순수하죠. 즉 이제 애들이라고 하면은 뭐 6살, 7살, 8살 이런 아이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20대도 아이들이에요. 30대도 돈을 벌고자 하는 그 꿈을 꾸고 갔기 때문에 아이들입니다. 어찌 보면은. 애들이 순수하고 미래도 뭔가 꿈을 꾸고 있고 가장 쉬운 그 단순한 머리 구조로서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순수하다고 하고 구조적으로는 아주 약점이라면 아주 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쉬운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냥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악질들은 그런 약한 점을 겨냥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이런 관점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아주 이런 어린 영혼, 즉 이제 나이를 떠나서 이런 뭐 10대, 20대, 30대, 40대 이런 현상적인 그 나이를 떠나서 아주 어린 영혼을 향해서 손을 뻗을 때 자비가 아니라 이런 뭔가를 가지고자 하는 탐심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착취의 손을 이렇게 뻗을 때 그것은 제일 하찮은 낮은 형태의 어두운 그림자로 보이거든요. 즉 이제 그 캄보디아나 이런 데서 이게 손을 뻗는 그 기운은 제일 어둡고 가장 하찮고 되게 지옥의 손길처럼 보인다 할까요? 약간 축생보다도 못한 그런 아수라의 그런 기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은 내생에 그 사람으로 환생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업을 지으면 사람이 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벌써부터 그 뻗는 그 손의 기운에서 나오는 그 기운이 이 양기가 아니라 음기가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은 굉장히 구제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사태에서는 아이들이 착취의 대상이 된 이유 자체가 이런 구조적인 이런 약점과 그런 무력감과 또 이런 과거업의 회수 대상이랄까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병합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두 겹쳐져 있고 여기서는 과거부터 이제 오랜 옛날 그 과거에서부터 이런 누적된 애들을 버린 그런 업이 이번에는 아이들을 다시 버리도록 만드는 그런 흐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게 돌고 도는 그런 윤회의 업을 지나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지닌 그런 미래의 가능성은 이런 착취자들에게는 가장 밝은 빛을 숨기고 태울 수 있는 불씨로 보였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제가 정리해보면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인가법이 좀 흘러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렇게 사태가 너무 잔혹하고 이렇게 지속적인 형태로 드러난 것은 업의 이런 크기가 결코 작지가 않아요. 이 조직이 캄보디아라는 땅이 넓다면 넓지만 작다면 또 작아요.
근데 열림과 폭발의 강도는 지금 엄청나게 커졌어요. 왜냐하면 누적되어져 온 그 연도나 그 업의 생이나 그게 어느 정도 많이 누적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교적 언어로 말하면 탐진치 이 삼독, 탐하고 화내고 이 어리석음, 어리석음의 이 삼독이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어져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이 업이 오랜 세월 동안 폭발해서 흘러왔다, 폭류를 하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 이제는 흐름 자체가 지금 너무 많이 가속화되었죠. 흐름 자체가 이제 세월 따라서 너무 많이 가속화되었고, 지금 캄보디아 자체도 이 가속화되어진 에너지를 따라서 흐르고 있어요. 문명 따라서 여기도 그냥 가속화되어져서 그냥 우주적 흐름에 따라서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약간 잔인해진 그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이런 메커니즘으로 같이 전환되어진 것이고, 지금 이제 병원연에 향할수록 지금 불기운이 강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하반기로 지금 들어가니까 이게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상반기에는 약간 잔잔 하던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들어가니까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병원연의 기운이 이미 침범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병원연이 불의 기운이지만 태우는 불이 이제 정화로서 불을 태울 수도 있어요, 소전시킬 때. 근데 지금은 정화가 아니라 그냥 태우는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제약이 되게 크기 때문에 지금 이 반작용으로서 지금 태우는 기운이 엄청 강하게 이게 수면 위로 팍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이 캄보디아 사태 이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한 사태로서 지금 작용되었다. 그리고 인과법으로서 지금 누적되어져 온 인연법에 따라서 지금 드러나는 시기가 되어 이렇게 드러난 것이고, 아이들을 버린 그 업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서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교훈이 또 따로 있는데, 이거는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이 캄보디아 알다시피 우리가 불교 국가로서도 우리가 또 많이 가기도 하고 그랬었던 곳이기도 한데, 우리는 보통 아이들을 생각하면 아이들이 약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미래 가능성으로 굉장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아이들을 약점으로 봐요. 약자로서. 그래서 사람을 우리는 희망과 빛으로 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사람을 물건으로 봤죠.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외면했었던 그 엄청나게 작은 그 손과 아이들의 작은 눈빛들이 지금 이렇게 커다란 폭풍, 파도처럼 이렇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거세게. 그래서 타인의 고통들을 보고도 우리가 눈을 돌렸던 그 시절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태가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일어났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6.25 전쟁 때 일어났었던, 우리가 외면했었던 어떠한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시절 인연이 돼서 뭐 2050년도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절 인연이 되지 않아서 아직 지금 그 과를 우리가 아직 맞이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자기업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지금 여기에서는 뼈저리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의 목소리를 다 들어줘야 돼요. 경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자의 존재를 다 인정을 해줘야 돼요. 지금 거기에 지금 착취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은 아이들이라고 제가 칭을 하고 있지만 사실 약자예요. 그래서 약자의 소리를 다 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착취 구조를 드러내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 모두를 우리가 흡수를 다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이거를 바로 옆에서 당하지는 않았지만 우리한테도 바로 옆에서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도 있는 마주하는 현실이기도 하다. 이거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되는 그런 업의 거울이기도 하고, 이제 불교가 말하는 진리는 이제 되게 단순해요. 결국은 이런 탐욕을 태우면 허망함이 사라지고 자비를 밝히면 굉장한 어두움이 사라진다.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이 캄보디아 사태 자체가 미처 태우지 못한 불길이 끝내 타오르고 있는 결말이다. 그래서 이 지금 간 아이들이 다시금 빛을 바라볼 수 있기를 얼른 희망하고 기원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발언하고 또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지어놨던 인연들은 언제든 과보로 돌아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약자의 말에 귀 기울여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이제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